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 박진우입니다. 6월 13일 투표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게 될지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양평 군민의 편에서 진정으로 양평 발전에 앞장서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 여러분의 한 표, 소중한 한 표가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 그 표심을 잡지 못한,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토론회를 토대로 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 토론회는 양평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양평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토론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들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과 답변, 그리고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평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총 3가지 분야인데요.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 엄격히 통제될 예정입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추가해서 발언을 계속했을 경우 사회자가 제지해서 마이크 작동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앞쪽 타이머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5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5번 정의당 유상진 후보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양평군민 여러분, 기호 5번 정의당 유상진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풍경과 따스한 이웃이 있는 양평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날수록 양평만이 가진 양평의 모습들을 사라져감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아름다웠던 들녘과 푸른 숲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 또한 허망함을 느낍니다. 대형 체육시설은 늘어나는데 마을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등하교에 매달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청소년들은 딱히 갈 만한 곳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외지로 나갑니다. 노동자들은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집 밖을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이곳 양평, 누구를 위한 양평입니까? 이제 양평을 바꿔봅시다. 양평다운 모습을 되찾아갑시다. 6.13 지방선거, 사익을 추구하는 한 사람을 위한 양평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양평,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갈 양평 함께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5번 유상진입니다. 양평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높은 집값 상승과 더불어 교통망이 확대됨을 통해서 대안적 주거 공간으로 곽강받으면서 외부 인구 유입이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새로운 이주민과 기존 원주민 간에 그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에 대한 갈등 해결과 주민 화합을 위해서 첫째, 이웃분쟁조정센터를 각 면 단위로 설치하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센터는 각 마을에 갈등 조정 교육을 이수한 주민조정위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마을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깊은 상처를 주거나 혹은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회복적 관점에서 주민 자치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마을 활력소 설치입니다. 각 마을마다 주로 청년 일자리로서 기능을 할 것인데요. 이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마을의 다양한 문화 행사와 마을 기업, 마을 교육 등을 진행하여서 적극적인 마을 소속감을 높이고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모두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유상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유상진입니다. 양평군의 문화관광사업은 산업은 그 경기 서울 2천만을 대상으로 철저히 내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양성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문화와 관광 부분은 민간 협력이 우선 원활하게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관주도의 일방적인 그런 정책으로는 문화와 관광 콘텐츠에 있어 기발한 아이디어와 상상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재능 있는 젊은 청년들이 양평의 문화를 주도하고 관광 아이템을 만들 수 있도록 양평군은 행정과 인건비 지원으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문화관광 부분에 대표적으로 축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청년들이 중심이 되는 축제 전문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습니다. 관광문화 이벤트 기획, 마케팅, 홍보, SNS 전략, 영상 제작 등 양평에 산재한 축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각 마을의 마을 활동가들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열어주면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요, 지역 화폐와 연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역 화폐를 쿠폰 내지 입장권으로 그런 형식으로 발행해서 관광객들이 구입한 지역 화폐만큼 우리 지역에서 돈을 반드시 쓰고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의 내수 경제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상진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기호 5번 유상진입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양평군은 현재 각종 규제가 중첩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도 제한이 많고 개인의 재산권도 침해받고 있습니다. 각종 지역 내 오폐수 처리를 하는 그런 환경 기초 시설들이 주로 이제 양평공사가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시설 확대를 통해 오염 총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호구역 내에는 개인 정화조 설치 시 그런 건축물에 대한 제한이 많은데 관광산업과 중소기업 유치 등을 위해서는 오폐수 처리 시설들을 늘려서 가급적 건축물의 과도한 제한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데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다만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공공성을 담보로 한 분명한 명분과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이므로 지자체에서 현재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서 규제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만 여길 것인가, 아니면 이를 바탕으로 오히려 지역의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 인구 증가 요인이 이러한 규제를 바탕으로 잘 보존된 환경에 있는데요. 저는 실현성 없는 규제 완화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통한 양평의 이익 증대에 집중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물 이용 부담금 증액과 생태계 보존 주민 보상제 도입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경기도 서울시 국회를 압박하고 설득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유상진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양평을 새롭게 바꿀 정의당 양평군수 후보 유상진입니다. 양평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보면 양평에 살면서 가장 불편한 것 1위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국민의 이동권은 행복 추구권을 위한 가장 기본권입니다. 저는 자가 차량이 없이도 불편함이 없는 지역 대중교통을 완성하겠습니다. 우선 경의중앙선이 용문 지평까지만 오는데 저는 용문과 양동, 그러니까 삼산역을 왕복하는 왕복 전철을 유치해서 경의중앙선이 양동 지역까지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면 단위로 전철역과 전철역과 면 소재지 관공서 학교와 각 마을을 순환하는 마을 순환버스를 완전 공영제로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버스 노선이 없는 지역과 야간 시간대에 100원에 이용 가능한 쿠폰을 각 면사무소에서 구입하여 콜택시로 이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전국에서 가장 아이 키우기 좋은 양평,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양평을 만들겠습니다. 야간 안심 돌봄, 학교 실내 체육관, 공기청정기, 친환경 의무급식, 무상교복, 작은 도서관 지원 확대, 생태 놀이터 설치, 청소년 수련관 설치, 여성 행복 공간 설치 등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교육 예산을 대폭 인상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들이 만드는 젊은 양평을 위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1,000개 이상 창출하겠습니다. 마을 활력소를 통한 마을 활동과 축제 전문 사회적 기업, 청년 창업 공간, 청년 스페이스, 동부권역 동물복지산업특구 지정 등 군이 적극 나서서 청년들의 일자리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넷째, 양평의 양평다움을 지켜내고 각종 난개발로부터 양평을 지켜내겠습니다. 군수직속으로 도시농촌경관관리위원회 만들어서 마구잡이식 전원 택지 개발 반드시 네, 막아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유상진 후보의 공약 발표를 들어봤고요. 정동균 후보가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네, 유상진 후보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후보는 2017년 양평공사가 친환경 벼 재배 농민들에게 지급한 수매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네, 킬로그램당 뭐 3,000원 정도. 네, 답변하시는 네, 겁니다. 40kg 기준으로 76,000원입니다. 네. 정의당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친환경 농가를 지원해 줄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네, 바로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우리 양평이 물맑은 양평으로서 우리 친환경 농업 특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과 함께 당연히 양평이 관행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의 지원과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군 내에서 최대한 많이 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저는 친환경 농가는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농사에만 집중해도 바쁜데 이거를 6차 산업이라 해가서 이것저것 다 해야 한다면은 이건 정말 대농과 기업형 농업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농을 키워야 되는 거고 친환경 농가들이 농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학교 급식이나 우리 양평에 군부대가 많지 않습니까? 관내 군부대에 급식을 협약을 해서 전매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 양평 군내에 그 식당들이 많습니다. 로컬 푸드 인증제를 통해서 식당에서 양평에서 생산한 농산물보다 가격이 다른 걸 샀을 때가 더 저렴하면 그 가격을 양평구에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농가에서 생산하는 거를 100% 수매를 할 수 있다면 친환경 농업이 육성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 김승남 후보께서 해주시죠. 네, 기호 3번 김승남입니다. 유상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그 생활 밀착형 공약들은 너무나도 그 공감 가는 공약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 예산과 사업 여건이 수반이 돼야 합니다. 그 일례로 무료 마을 버스, 순환버스를 도입을 공약을 하셨는데요. 대중교통 사업업자들과 협의는 어떻게 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 그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양평군의 지난 예산을 보면은 하드웨어에 집중되는 경향성이 보입니다. 특히 그 체육 관련 시설이라든가 건축 토목 예산이 집중되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양평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변하는데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와 사람이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은 특정 누군가보다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져야 됩니다. 세금은 특히 이제 이 마을 버스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용하면 마을 전체의 마을 사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몇 명만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투자적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이 마을 순환버스는 이 면 단위 안에서만 도는 것입니다. 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면을 벗어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경기버스와 기존 경기도 버스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거와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민의 이동권이 확보가 되면 노인들과 청소년들의 이동권이 더 많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노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한명현 후보께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한명현 후보입니다. 그 유상진 의원께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 신규 일자리 1,000개를 창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평 경제 상황에서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공약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거나 우리가 이 지역 상황에 맞지 않은 각종 산업단지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다른 후보들이 하셨는데요. 사실 대기업 유치, 예를 들어서 우리 롯데마트가 우리 양평 시내에 들어왔는데 과연 고용 창출 효과나 지역 내수 경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혹시 아시는지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대기업들에서 가져가는 이익은 양평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본사가 있는 대기업 주주로 가버립니다. 그런 식의 경제로서는 양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양평 내에서 재생 가능한 이 안에서 경제 선순환이 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한 것이 사회적 경제 일자리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을 안에 각 마을마다 마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몇 분들의 헌신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청년들을 우리가 관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이렇게 예산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죠. 그거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보전해서 양질의 일자리로 마을 활동을 하고 축제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또 도립 의료센터를 유치하는 거, 그다음에 반려동물 특구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1,000개 일자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덕수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정의당이 사회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철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버스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또 학생들이 얼마만큼 할인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후보께서 무소속으로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겠느냐 이렇게 좀 비서섞인 말씀을 하셨는데 정의당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좀 자랑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죠.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무소속이어서 그렇다는 그런 비하의 말씀은 아니고요. 공보제에 있는 그 공약을 살펴보니까 특정 분야가 너무 많이 이렇게 치중이 돼 있어서 이 사회 전반에 고루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초부터 계속 사람들한테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준히 토론을 했고 지역사회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정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내려오고 이런 것들에 도움을 얻어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약들인데 혹시라도 나중에 군수님이 되시거나 했을 때 이런 정책들의 추진이나 이런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만약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는 염려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저는 여쭤봤던 것이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사회적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런 교통 분야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양평군에서 지방자치에서 최초로 지역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지역 공영제 대중교통이 완성된다면 이것은 전국에서 최고의 롤 모델로서 아마 양평이 가장 뜨는 양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상진 후보의 공약 발표와 질문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상진 후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님의 선거 이 공보지를 보면 정보통신기술의 핵심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6차 산업을 도입해서 대기업 유치,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 6차 산업 도입, 6차 산업 지식 집약 벤처기업 적극 유치, ICT 지식산업단지 하는데 그 6차 산업이란 박근혜 정부에서 주창한 농업 정책이거든요. 이 농업 정책으로 어떻게 정보통신기술, 지식산업, 벤처기업, 대기업 유치가 가능한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후보님 생각하시는 그 6차 산업이 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지역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농업 특구 지역입니다.
값싼 인건비 들이고 또 친환경 농산물을 만들고 계시는 그 종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만든 것들이 실제 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죠. 이제는 그 애써서 만든 친환경 농산물을 6차 가공 산업으로 만들어서 건강에 좋고 또 식품으로 만들어져서 완성된 제품으로 팔릴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차 산업 말고 정보통신에 관한 ICT 산업은 드론 산업이 실질적으로 양평 지역이 드론 공유 지역입니다. 드론 공유역입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대표적인 공약이 드론 특구로 지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드론이 들어옴으로 해서 드론에 관련된 자격증 반, 드론 전시회, 드론 촬영대, 전국의 많은 드론 동호인들, 애호가들을 양평으로 모아서 축제 분위기를 만들어보고 전문가 그룹들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양평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고 상호 검증하는 시간까지 가져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유상진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네, 기호 5번 정의당 유상진입니다. 오늘 토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정책 선거, 인물의 다변화, 정말 양평의 변화가 선거에서 느껴집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열망 또한 크다고 느껴집니다. 선거 문화도 예전과 달리 바뀌고 있고 공약 수준도 높아지고 지역 토론 문화도 높아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 중심에 바로 정의당이 있습니다. 저희는 유세차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대 양당은 보전받을 거라 생각하고 선거 비용 펑펑 쓰고 있습니다. 누구 돈으로 보전하겠습니까? 다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세금 아끼는 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당이 이끌어온 지난 수년간의 양평 어떠했습니까? 이제 정의당이 있습니다. 이 두 양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담합하고 짬짬이하면 국민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필요합니다. 양당을 견제하고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절대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군수, 군의원, 비례의원, 정당 투표 5번 꼭 찍어주십시오. 소신 투표로 경기도와 양평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회 후보자들의 정책 그리고 공약에 대한 검증은 모두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남은 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과 참여가 남은 것 같은데요.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6월 8일과 9일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본투표일은 6월 13일입니다. 자, 앞으로 4년간 우리 양평을 이끌어갈 참된 일꾼을 뽑는 일입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셔서 주인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다시 한번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